안녕하세요. 이런 사연은 처음 보내봐서 어떻게 운을 떼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우선 저는 내년이면 딱 서른이 되는 올해 29 새내기 부부예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요. 저희는 아직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부부니까 신혼이라고 봐도 무방한 새내기 부부 맞겠죠? 우선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명만 꼽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 남편은 정말 너무 다정했었어요. 내가 늘 불안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불안했던 과거의 연애들과는 달리 남편과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다정에 속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고요? 바로 제 남편이 마마보이였거든요. 말로만 듣던 그 마마보이가 제 남편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칭하며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 다짐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아마도 거의 대학교 4학년 졸업 직전쯤이었어요. 솔직하게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뇌리에 꽂힐 만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그다지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허겁지겁 달려와 제발 과 미팅에 좀 같이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낯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연애를 꼭 해야만 하나 하는 타입이라 과 미팅이라는 거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야, 제발 한 번만 과 미팅에 같이 좀 나가주라. 응? 원래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서 그래. 나 엄청 낯가리는 거 알잖아. 싫어. 가서 어차피 말 한마디도 못 꺼낼 텐데 그럴 거면 왜 가, 내가. 아니야. 너 무언가를 꼭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리만 채워주라. 짝수가 안 맞아서 그래. 짝수가 안 맞으면 소개팅이 무슨 재미냐고. 다 무산되게 생겼어. 구제해주라. 제발. 이 차는 필수 참여 아니라면서 제발 부탁이라고 애원하는데 저렇게까지 사정을 하는데 내가 매정하게 구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가게 된 거였죠. 난생 처음 겪는 분위기에 눈알만 굴리고 있는데 제 시선을 가로챈 남자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강현준이고요. 올해 25살입니다. 군대에 다녀오느라 복학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려나요? 괜히 머쓱하네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까지 제 심장을 저격하고 말았던 거예요. 바닥만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떼자 친구가 떨지 말라며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소개하는 내내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져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차마 눈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친구의 2차 강요는 없다는 말에 귀가하려는데 그 남자가 다가와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첫 만남이 시작됐던 거예요. 저희는 결혼만큼이나 연애도 빨랐어요. 한 달 정도 연락을 주고받고 연애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미영 씨, 현준 씨라고 칭하던 호칭도 자기야 혹은 여보로 바뀔 무렵 청혼을 하더라고요. 연애하는 내내 너무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더 잘해줄지 그 당시에는 기대만 잔뜩 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순조롭게 상견례 날짜까지 정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혹시나 자기 아버지가 일부러 안 나오신 줄 알고 오해하실까 걱정이 됐는지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미리 알려줘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됐죠. 처음 뵌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이래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결혼을 준비할 때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요즘 집값이 하늘을 치솟다 보니 모아놓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바로 카드키가 2개가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하나는 본인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된다며 그냥 드리자고 하길래 저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하나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고 남편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야 했죠. 처음 몇 개월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이 잘 지나갔었어요. 문제가 터진 거는 결혼 후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평소에도 궁합이 좋았지만 속궁합도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하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외출을 하는 것보다 남편과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고 남편 또한 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들을 너무 좋아했는데 한 달 정도 전부터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던 그날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진짜 나가기 싫다. 여보랑만 있고 싶은데.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잡은 약속이라 오늘은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나 하루만 봐주라. 응? 나 진짜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고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벌써부터. 도착하면 연락하고 집에 오기 전에 꼭 연락해야 돼. 혹시라도 취하면 데리러 갈 테니까 말하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죠. 매번 남편과 시간을 보낸다며 친구들이 만나자는 말에도 미안하다는 말로 거절을 몇 번 했더니 친구들이 서운하다고 하는 바람에 잡게 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연을 보낼 일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으로 귀가하기 전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연락해달라던 게 떠올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똥강아지처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언제 오냐면서 보채길래 곧 갈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끊었어요. 서둘러 가고 싶은 마음에 택시를 잡고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셨어요. 엄청 장문의 메시지가 왔길래 읽어봤는데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를 않아요. 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한들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 아들을 이딴 식으로 대하니? 이런 수치심도 없는 년. 너는 하느님께 죄의식도 없니? 하느님께 사죄나 하거라. 나는 너를 그렇게 좋게 봤건만 네가 그렇게 천박한 년인 줄은 몰랐다. 실망이구나. 저는 메시지를 읽고 머리가 띵했어요. 방금까지 남편에게 귀가한다는 연락까지 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 도중에 받은 문자 메시지는 너무 충격적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태껏 남편과 사는 동안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본 적도 없었어요. 당황스러워서 기사님께 조금만 서둘러서 가달라고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탁을 드리니 알았다며 속도를 내주시더군요. 얼른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게 내가 자기가 곧 귀가한다고 하길래 내가 오늘 너무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자기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엄마가 들어오셔가지고 내 모습 보고 가신 것 같아. 우리 엄마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자기야? 아, 나 이런 적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눈물을 그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은 사연은 정말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해주고 싶어서 에이프런 앞치마만 걸친 채 저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줄 알고 그 차림으로 오셨습니까 사모님 하며 달려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눈이 마주쳐서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남편의 차림새를 본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오셨다가 화가 잔뜩 나서 반찬만 두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을 달래는 게 급선무 같아 남편을 달래준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 입장에서 그런 상륙을 들은 게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어떻게든 이해해 보기로 하고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셨던 게.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으시다 보니 남편은 본인이 어떻게든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보겠다며 매일 시어머니 댁으로 퇴근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댁에 가면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출근하는 날이 허다했죠. 그래도 보통 신혼집에는 들어오지 않나요? 이해도 안 가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라고 생각해도 나는 남편처럼 행동했겠지, 아마 그랬을 거야 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자기 엄마인데 어쩌겠나 싶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해도 참았는데 그 강도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틈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결국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된 거예요.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휴가를 열흘 정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겠답시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 오래간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저는 이 기회에 해외여행을 가보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요즘 너무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 여행 안 가본 지도 꽤 됐잖아. 당신 휴가 동안 해외여행 다녀오는 거 어때? 늘 국내만 다녀봤지 해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 자기야, 미안한데 엄마가 이번 휴가에 일주일 정도는 엄마랑 같이 있어 달라고 하시네. 엄마가 기분이 아직 안 풀리셔서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여행은 2, 3일 정도만 다녀오는 걸로 하자. 자기가 가자는 곳으로 갈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물론 시어머니 기분이 상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몇 달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어머니 곁만 지켜도 다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슬슬 한계가 오는 기분이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내 남편인 건지 시어머니 남편인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결혼 초에는 저에게서 떨어질 줄 모르던 남편은 저랑 있는 시간보다는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저와 있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게 확 느껴질 정도였어요. 쉬는 날 시어머니네 가는 날이면 늘 주말 내내 자고 오기 일쑤였기 때문에 신혼집으로 귀가하는 거는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했고요. 그렇게 주말에는 늘 혼자 자야만 했어요. 남들이 연애를 해도 외롭다고 하는 감정이 이런 감정인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혼자 울면서 잠든 나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참다 참다 속이 터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집에는 언제 들어올 생각이야? 집에 들어올 생각은 있어? 벌써 한 달도 넘었어.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꽤 많이 오래 잘 참고 기다려준 거 아니야? 더 기다려야 해?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야? 어머님이랑 결혼한 거야? 제발 하나만 해. 아니, 당연히 자기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같이 못 있어줘서 서운한 거는 알겠는데 말이 좀 심하다. 우리 엄마한테는 나뿐이잖아. 이것도 이해 못 해줘? 알아요. 결혼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서로 많이 의지했겠거니 예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어머니와 더 애틋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결혼 전에나 그런 거잖아요. 애기도 낳아야 하고 한 가족의 가장인데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나냐 어머님이냐 하는 질문은 제법 많이 유치했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이런 유치한 질문까지 하게 만드는 남편도 열받았지만 남편의 대답에 더 화가 나고 말았죠. 세상에 가스라이팅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없이 다정하기만 하던 제 남편도 사라지고 한없이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어머니도 안 계셨죠. 제 잘못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가 어찌나 미우셨는지 그때부터 시월드가 시작됐어요.
평소에는 열쇠를 가지고 계셔도 늘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거나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매너는 챙기기도 싫으신 듯 무단으로 열고 들어오시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늘 긴장이 됐어요. 예, 너는 집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이 먼지 좀 봐. 이러니까 우리 현준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그러지. 밥은 있니? 아이고, 이게 다 며칠이나 묵힌 거니? 반찬도 없지? 냉장고 정리는 또 왜 이렇게 안 하니? 으이그 아주 네가 그러고도 여자니? 늘 이런 식으로 자꾸만 혼을 내시고 잔소리를 하기 일쑤였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긴장도 되고 무서워서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기만 바빴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가기 싫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놔주신 거면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대충 다시 청소했다 싶어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부르시고는 했어요. 얘야, 저녁 먹을 시간 됐다. 얼른 상 차려라. 아,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던데 장부터 봐야 하는 것 아니니? 너 또 게을러서 아직도 장 안 봤지? 얼른 다녀와라. 안 그래도 남편한테 부탁해뒀어요. 마트에 들러서 오는 길에 좀 사달라고요. 곧 올 거라 남편 오면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뭐? 정신 나갔니? 이게 어디 일 다녀와서 피곤한 남편한테 일을 시켜? 빨리 안 다녀와? 너 늘 그렇게 네 남편 시켰니?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뭐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직장인인데 말이에요. 하필 오늘이 휴무라서 집에 있던 건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노는 걸로만 보이셨나 봐요. 그날 남편이 귀가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남편한테도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이놈의 자식아, 너는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디 사내 새끼가 장을 봐오란다고 장을 봐와? 어? 그런 거는 남자가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차별을 겪어야 하나 싶어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도 꾹 참고 요리해서 밥상 혼자 다 차리고 시어머니를 부르면 음식만큼은 좀 칭찬해 주실 줄 알고 살짝 기대했어요. 평소 엄마한테 배웠던 것도 있고 남편도 제 음식만큼은 맛있다고 해줬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낙인이 찍힌 저에게는 그저 꿈이었죠. 예, 너는 지금 이거를 먹으라고 만든 거니? 국은 짜고 얘는 싱겁고 쟤는 왜 이렇게 매워? 간이 하나도 안 맞네 하나도. 여태껏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애 먹이고 살았던 거야? 너는 이거를 말도 안 해주고 뭐 했니? 나는 맛있기만 한데. 진짜 맛있어서 뭐라고 안 한 거야. 괜찮은데 왜 그래? 자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진짜 맛있어. 거짓말했던 거 아니야. 얼씨구, 꼴값을 떤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이게 뭐가 맛있다는 거야 도대체? 맛없다고 하면 네 마누라가 난리라도 부리니? 응? 아니면 네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말이지 서럽다는 말로는 표현이 다 되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요리 실력으로 비난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니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고 하고 밥상을 치워버렸죠. 하지만 그것도 못마땅스러우셨나 봐요. 아니, 지금 시어머니랑 제 남편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밥상 치우는 꼬락서니 봐라.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싸가지하고는. 어떻게 너는 만나도 이런 계집애를 만나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맛있기만 한데 왜 자꾸 투집이야? 엄마가 맛없다고 뭐라 하니까 치우는 거잖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잖아. 먹을 거면 왜 뭐라고 한 건데? 그냥 얌전히 먹으면 좋잖아. 남편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못 버틸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이 끝도 없는 트집이 그렇게나 밉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월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꾸준히 저를 본인의 집에 부르시고는 했어요. 요리를 다시 가르쳐야겠다는 핑계로요. 간이 이게 뭐니? 다시 만들어라.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요리를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어? 심각하다 정말.
너 같은 애를 시집 보낼 생각을 한 너희 부모님이 대단하시고 좋다고 냉큼 시집 온 너도 대단하다.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았지만 부모님 욕에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뭐라고 했다고 우냐면서 뭐라 하셨지만 한 번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죠. 어머니,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름 엄마한테 요리도 배워서 왔고 친구들도 다들 요리 잘한다고 해줬었고 남편도 맛있기만 하다고 하는데 괜히 너무 트집을 잡는 거 아니세요? 그렇게 펑펑 울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일 줄 알았던 거는 제 착각이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청소까지 시키셨어요. 너희 집 청소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 어디 청소해봐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길래 집안 꼬락서니가 그 모양 그 꼬락서니인지 내가 직접 봐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청소를 할 때마다 하나씩 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약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고생했다며 어깨도 주물러주고 위로해줘서 많이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와 단둘이 상의해야 할 일이 생겨도 늘 저에게는 말도 없이 시어머니와 상의하고 결정을 이미 내린 후 저에게는 마치 통보하듯이 알리는 거는 기본이었고 매번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길래 저도 친정에 용돈 좀 드리고 싶다고 말이라도 꺼내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자기가 장모님께 용돈 좀 드리고 싶다는데 드려도 될까? 그냥 엄마한테 주는 만큼만 드려도 되잖아. 우리 자기도 효도하고 싶은 것 같은데 허락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 거면서 제 친정에 용돈 드리고 싶다니까 왜 시어머니에게 그거를 물어보고 있느냐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날은 남편과 정말 대판 싸운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면서요. 진짜 문제가 터진 거는 명절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뵐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시댁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피곤하다는 것을 이유로 저에게 일을 다 떠맡기고는 누워서 쉬고만 계셨어요. 물론 일도 저 혼자 다 해야만 했고요. 그래도 이것만 다 해놓으면 엄마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참자, 조금만 버티자, 이것만 하고 집에 가자 하며 연보를 외우듯이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했죠. 더 서운했던 거는 남편이었어요. 평소라면 제 편에서 같이 도와줬을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시어머니 옆에서 누워만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다 끝내고 나서야 드디어 친정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친정에도 인사를 좀 드리러 다녀오고 싶은데요. 슬슬 일어나 봐도 될까요? 친정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됐고 해서 좀 뵈러 가고 싶어요. 요즘 바빠서 통 못 배웠거든요. 네가 드디어 정신 나갔구나. 어디 결혼한 여자가 시댁을 버리고 친정에 갈 생각을 해. 나 때에는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얌전히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가라. 하지만 물거품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라는 것도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억지로 안 놓아주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오늘 친정에 간다고 부모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놔서 부모님도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데 어떡해.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시잖아. 자기가 잘 말씀 좀 드려봐, 응? 아, 요즘 내가 자기 편만 든다고 엄마도 잔뜩 삐치고 화나셔서 내 말을 안 들으셔. 진짜 미안해. 어쩔 수가 없겠다. 그냥 내년에 꼭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자.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남편만큼은 제 편이라고 생각해서 여태 시어머니가 아무리 갈구셔도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남편마저 저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배신감도 드는 것 같았어요.
여태껏 우리 친정에는 신경 한 번도 안 써주고 저는 시댁에만 용돈을 드리고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줬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당신 진짜 많이 변한 거 알아? 혹시 사랑도 식었니?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그래도 당신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버틴 건데 오늘은 조금 많이 실망스럽다. 그러고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남편이 꾸준히 전화를 걸었지만 일부러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하소연을 했죠. 부모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셔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버티고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하나 보면서 버텼지만 이제 내 편도 아닌 남편 때문에 더는 버틸 이유가 없겠다 싶어지니 친정 부모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수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룻밤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고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꾸준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바로 말할까도 고민했는데 친정엄마가 당분간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혼할 때에는 증거가 무조건 많이 있어야 좋은 거라면서 변호사 선임해 두고 있을 테니 몰래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으라는 말에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죠. 그러자 남편이 많이 놀랐었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알았다고 얼른 오라고만 하더라고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말투에 남편이 다시 변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차곡차곡 증거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변했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남편이 변했다면 어떻게 증거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동안 남편과 나눴던 대화,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들 녹취는 물론 문자 같은 게 오면 전부 캡처해두고 증거물로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어요. 사람 참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뒀던 증거물들을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리니까 바로 부모님이 선임해 두셨던 변호사에게 연락해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말이 떨어지던 날, 더 지체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고 말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또 시어머니네 갈 것 같던 남편이 웬일인지 바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고민 많이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절대 쉽게 꺼내는 말 아니야.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나는 갑자기도 아니야. 정말 많이 참았고 정말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지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내가 요즘 집에 못 들어와서 그래? 하지만 그거는 당신도 알잖아. 엄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 더는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해둘게.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응?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이미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마음 굳게 먹었고 가볍게 물을 생각으로 꺼낸 말 아니거든? 나는 곧 죽어도 당신 같은 마마보이랑은 못 살겠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마마보인 줄 알았으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만 감싸고 도는 탓에 저에게 사랑이 식은 것만 같던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그저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칠 만큼 지쳤고 질릴 만큼 질린 저는 그의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말을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붙잡으면 어쩌지? 붙잡으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는 고민들을 하고는 했었는데 쓸모없는 고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짐을 싸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니 변호사가 와서 부모님과 대화 중이더라고요. 저 결과 좋을 수 있겠죠? 진짜 이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완전 사기 결혼 수준이잖아요. 꼭 이 사람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물들 보니 아주 꼼꼼하게 잘 모으셨더라고요. 그 정도면 무조건 승산이 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제가 굳은 의지를 보이며 꼭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니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는 변호사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다가 변호사가 가시고 나서야 편히 쉬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꾸준히 연락이 와서는 제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더는 생각할 가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변호사의 말대로 저는 너무 고통받았다는 사실 또한 입증이 완료된 상태였고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미 저희 부부는 답이 없다고 느껴진 것 같았어요.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재산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신 덕분에 재산 분할 신청도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시어머니와 직접적인 고부 갈등은 아니어서 20%도 안 되게 받았다고 하던데 저는 시어머니께서 툭하면 집에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주시고 명절에도 혼자 일 다 하게 하면서 친정에도 못 가게 막으시고 본인 집 청소까지 시키는 둥 말 그대로 시월드가 뭔지 보여주셨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께서 저를 괴롭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방관했기에 재판부가 보기에도 너무 악의적이라 느껴지고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재산 분할 비율 40% 가까이 받게 되었네요.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악의적으로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저지른 시어머니에게 또 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길래 이 악물고 버티면서 수집했던 증거들을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해내며 결국 2천만 원까지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에게 뜯어낼 만큼 다 뜯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신적 고통도 심했기에 재판부에서도 인정해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그것도 거한 착각이요. 결과를 보고는 시어머니께서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주한 건데 인사도 생략하고 대뜸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너 정신 나갔어? 이게 어디 건방지게 감히 내 아들 재산까지 넘봐? 게다가 뭐? 위자료 청구? 지금 이게 말이니? 당장 취소하지 못해. 내 돈 당장 돌려줘 이 천벌 받을 년아. 오자마자 윽박을 지르시는데 마지막까지도 남편은 오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혼자 오셨더라고요. 이 인간은 아직도 자기가 초등학생인 줄 아는 건지 너무 정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노력했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예의고 뭐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셨던 그 상황도 제가 시킨 게 아니라 현준 씨가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말도 없이 했던 일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게 어디 따박따박 말대꾸니?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애가 그딴 취향일 리가 없어. 다 사악한 네가 우리 애를 잘못 물들인 거지. 알겠니? 이 사탄 같은 계집애.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대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정말 안 되겠네요. 지금 이러시는 것까지 증거물로 보내서 재산 더 뜯기고 싶으세요? 아마 저에게 되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원하신다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더는 참고 있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으셨는지 그저 건방진 것,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에 시집을 왔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리시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여기 와보라고 이 계집애가 나한테 어떻게 굴고 있는지 아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무슨 시트콤이라도 찍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오해를 풀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만 어떻게든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던 거였죠. 그리고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꼬신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먼저 저 꼬신 거예요. 자꾸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들을 꼬신 꽃뱀 같은 걸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누가 먼저 꼬신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 말을 뱉으시는 건지 영 기분이 상해서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더니 마치 분하다는 것처럼 씩씩거리며 돌아가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헤어지는 그 마당에도 이렇게 생각이 없니? 직접 와서 할 말을 하든가. 어머니를 혼자 보내는 게 말이 돼? 참 한심하다. 정신연령 어린 티 내지 말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보내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게 정신 나갔냐느니 쌍욕이 날아오더군요. 너는 내가 아까는 봐주고 왔더니 그새 또 우리 아들한테 이딴 메시지를 남겨? 우리 애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따지려고 간 거다 이년아. 또 이딴 메시지 보내기만 해봐 아주. 또 시어머니에게 제 문자를 보여주며 여기에 뭐라고 답장하냐고 물어봤을 게 뻔했죠. 그 인간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참 달라질 게 없는 인간들이다 싶어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차단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결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결혼 후 그이가 마마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꾸준히 제 편을 들어줬다면 아마 저는 이 지겨운 결혼 생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며 악착같이 붙어 있었을 것만 같네요. 하지만 다행인 건지 몰라도 결국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많이 상처만 남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연애할 때에는 그래도 남편이 참 많이 다정했었거든요. 시어머니 또한 연애 초반에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저 본인 어머니에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친정에도 잘해줄까 하고 기대했지만 그저 제 착각이었구나 싶네요.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 중이에요. 요즘 저는 이혼을 하면서 받아낸 돈으로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됐어요. 뭐 큰 가게는 아니고 소소하게 동네에 카페를 차려서 운영 중이랍니다. 취미로 베이커리도 배워서 직접 쿠키나 빵 같은 것도 같이 판매하니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덕분에 동네 친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꿈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보며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꿈을 접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면서 받아낸 돈으로 꿈을 이루게 될 줄은 저도 몰랐지 뭐예요. 중간에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적도 있기는 했어요. 제발 다시 만나주면 안 되냐? 나는 너 없이 안 된다. 이제 엄마에게 의지 안 하겠다 애걸복걸을 하는데 그저 웃기더라고요. 전 남편이 안 그러겠다고 한다고 그게 고쳐질까 싶어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안 두고 둘둘 볶을 텐데 어느 누가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할까요? 아마 이 남자는 2번 다시는 재혼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저기 동네에 소문을 다 내고 다니셨더라고요. 전 남편이 마마보이라 제가 엄청 고생했다면서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만나겠다고 하면 격하게 말리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연락만 하면 다행인데 하루는 카페까지 찾아왔던 적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힘들어?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내가 진짜 잘할게. 당신이 원한다면 나 그냥 호적에서도 팔게. 엄마랑 연락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마마보이가 엄마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어쩌다 나오게 된 건지 참 의문이더라고요. 오래 살고 볼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멍청할 리가 있나요? 이 남자가 고쳐져도 시어머니가 안 고쳐지실 텐데. 제발 그냥 돌아가 주라. 나 더는 당신 보고 싶지 않아. 여기 내 카페인 거 알지?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 동네에서 당신 인식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걸? 그 말과 동시에 주변 손님들이 다 일제히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에 전 남편은 겁을 먹었는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는 말과 함께 홀연히 나가버리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님들에게 간식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끝낸 것 같아요.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전 남편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식이 끊겨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차라리 잘 된 거죠.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이 자꾸 들리는 것도 꽤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평생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이야기는 요즘 제법 제 안주로 많이 씹히고는 한답니다. 요즘 제 욕심은 별거 없습니다.
크게 욕심은 내지 않으려고요. 소소하게 벌면서 지금처럼만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내 행복을 우선시하며 지내는 것. 그게 바로 요즘 제 목표랍니다. 행복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크게 뭐가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행복이라는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거라서 불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행복의 정의가 예전과는 참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요. 무엇보다 제가 이 카페를 시작하면서 친구가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또 새로운 행복인 것 같아요. 어릴 때에는 친구가 많이 없어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네요. 결혼, 그리고 이혼이 저를 제법 성숙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마마보이? 뭐, 부모님 잘 모시면 좋지. 우리 부모님도 잘 챙겨줄 것 같은데? 너무 착하잖아.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만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결혼을 하게 되었었던 거거든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잘하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할 줄 알고 믿고 결혼한 건데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늘 신중 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으로 인해 배로 상처를 받았고 마마보이는 본인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전혀 하지 못하더라고요. 혼자 극복해야 하는 상황은 내 마음에게 상처만 주는 일이니 꼭 잘 확인해보고 결혼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